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우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6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됩니다. 그리고 기라고 하는 천간을 다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토가 될 것이고요. 흙이라고 하죠. 되게 이제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말하면서 토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닙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금수를 갖다가 가중가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토가 목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토는 금을 도와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은 여기저기 잘 끼어서 좋은 사람인 것을 좋은 사람, 또 중개 역할 같은 것을 잘하는 것이 또 무토기토일간이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결단성이라든가 과단성이라든가 아니면 판단에 있어서 약간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기토인 사람들은 사람 좋다, 호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을 많이 듣다 하더라도 황희정승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토일간의 특성이긴 하지만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치 여자와 같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무토는 양토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같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거칠고 강하고 높고 밝은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조금은 동적이지 못하죠.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하고 이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공부했을 때 무토는 고황토와 같다. 큰 산이라든가 광야와 같은 무지막지한 광범위한 그러한 토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 우리가 전원일기 알죠? 전원일기 옛날 최불암 시리즈도 있었지만 최불암 뭐 기타 등등 여러 유명한 탤런트들이 나와서 오랫동안 장수했던 프로그램 전원이죠. 전원은 뭐 논밭을 말하고요, 과수원도 말하고, 이렇게 사람이 키우는 텃밭 같은 개념의 토로서 무토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작고 아담한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논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개 전원토인 기토는 분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를 말하는데, 기토는 무토와 달리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를 표현할 때는 습리라고도 표현하고요, 리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글자를 보면 삼수변이 다 붙어져 있죠. 그래서 습리라든가 리사 같은 경우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 아니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같은 것으로서 비옥한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하는 반면, 무토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토가 되고요, 또는 말을 조자로 써서 조토라고도 보게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시사철 병화개수라고, 병화와 개수로서 배합을 하게 되는데, 일간의 특성상 무토는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까지 갖추어야지만 사주 배합이 원활해질 수가 있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습리와 같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과 같으니, 기토는 후중하지 않고요, 울체들 맡길 그런 필요도 없게 되니 병화와 개수만으로도 기토는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다. 물론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별도로 치용해라 라고 이렇게 명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 병화, 개수를 쓰게 됐는데, 그 여타의 계절 같은 경우에는 간목은 언급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병화, 개수로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게 비유를 하자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 아니면 화초라든가 작물이 심어져 있는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어저께 말했던 수화기제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토는 옥토로서의 역할, 옥토로서의 그러한 용도 쓰임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이죠.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6월. 이제 6월도 오늘 포함해서 이제 한 4, 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절기상 한로가 되면서, 이제 신월에서 6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은 절기로는 백로와 추분으로 구분이 되겠고요. 백로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된다. 그리고 신유, 술월은 다음 달까지입니다. 저번 달하고 요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신유, 술월은 계절로는 보다 가을이 되겠죠. 신월은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중추라고 하죠. 가장 금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가 바로 이 6월인 중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로 넘어가게 되면 모추라고 해서 늦가을이면서, 이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다음 달인 겨울로 술월에서 해열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술월이다. 일단 신유술월은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방향은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뭐가 왕하다? 금왕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이 왕한 계절은 신유월이 금이 강하고요.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왕절이면서 또 이때는 환절기가 된다. 계절이 바뀌는 그런 때가 된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될 것이고요. 다음 달인 술월은 가을의 끝자락이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될 것이고, 축월은 해자축 겨울에서 임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될 것이고, 미월은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사계절이라고 하지 않고 사계월, 4개의 끝 계절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사계월이죠. 그래서 사계절이 아니라 사계월을 진술축미월이면서 토왕절이면서 환절기라고 한다. 그리고 신유월이 금이 강하다고 했죠.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 근데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이 왕하면 금은 뭐죠? 목을 극하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될 것이고, 토생금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니 토는 약해질 것이다. 단 금은 수를 생한 것이 금생수 하게 되니, 수는 신유월에 금왕절에 수는 왕할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사주에 뭘 볼 수 있다? 그죠? 왕쇠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유추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령을 알았으면, 일간이 기토인데,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은 왕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복으로 사지가 되는 것이니, 사람으로 치면 한 70대 정도의 노쇠한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 기토는 신약한데, 그 다음에 식상인 금은 왕하죠. 금왕절. 그래서 원래는 토가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관계가 되는데,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박토가 되겠죠. 왜냐하면 왕금에 의해서 설기가 많이 되게 되면 토가 많이 약해진다. 쉽게 말하면 뭐가 자갈밭이 되는 것이죠. 토가 있어야 되는데 자갈밭이 되게 되면 토는 날아가죠. 이렇게 되면 저기 관악산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 바위산이잖아요. 여기가 악자가 들어가는 설악산, 관악산, 북악산 뭐 이런 그죠. 바위산이거든요. 바위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근데 금이 많고 흙은 그 틈새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하는데 금이 많게 되면 토는 박토가 된다, 또는 토가 산토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생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의 기운을 금이 너무 뺏어가서 기토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는 자갈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어저께 6월에 태어났을 때도 이치는 같습니다. 기토도 약하고 금이 왕하기 때문에 먼저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기토를 먼저 도와주는 글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 하게 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화극금 하는 것이니, 화를 한자 얻게 되면 이 화는 화생토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생주해주게 되는 거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가 금을 억제한다. 무조건 화극금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살지기가 강하다, 오싹하고 한기가 약간 서려져 있는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이라고 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 밥을 먹고 6시쯤 이제 운동 삼아 이제 저 공원에 나갔는데, 저기 뭐더라? 살에서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오싹합니다. 물론 반팔 입고 나갔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이라도 좀 긴 팔을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긴 팔을 입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화를 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왕절인 때, 숙살기가 강할 때 화를 얻어야지만 금의 기운을 억제시켜줘서 조금은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 인성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간 기토는 생조를 얻어서 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금은 억제를 받아서 조금 따뜻해지고 숙살 기운을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병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요. 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신월과 달라서 유월은 물기가 없는 금이기 때문에 사주가 기온은 하강해서 차갑다 하더라도 건조하죠. 여러분들 기후가 차갑다고 해서 물이 많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온이지면서 건조할 수 있잖아요. 저온 건조. 그죠? 지금이 가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기온은 하강하는데 습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유월, 술월 같은 경우에는 기온은 많이 떨어지죠. 영하까지는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은 바싹바싹 마르죠. 그래서 가을에보다 낙엽이 지는 겁니다. 물기가 계속 있다라고 하면 낙엽이 지지 않고 나뭇잎이 썩어버리겠죠. 근데 그만큼 비도 가을에는 많이 오지 않고 차가우면서 햇볕이 바싹바싹 내려찌게 되면은 물기가 없고 햇볕은 쬐니까 나무 잎사귀가 말라서 낙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토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물기가 있어야지만 기토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은 물기가 없어져야 되지만, 기토라고 하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는 물기가 있어줘야지 기토에 심어져 있는 가을의 코스모스라든가 가을에 피는 국화 같은 것이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토를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과 같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기토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꽂혀 있으면 기토라고 하는 사주를 보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6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 무토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토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를 떠나서는 용신투영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기토라고 하는 일간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은 음금이 되죠. 그래서 음이 되는 것인데,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하는 관계가 되죠.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이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신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맞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되는 것인데, 어저께 무토는 양토가 음금을 봐서 양대음 조화가 맞아서 어저께는 상관격, 토금 진상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니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되겠죠. 식신. 그래서 오늘은 식신격이 되는 것인데, 일단 중요한 것, 6월은 금이 왕한 반면 토는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 그러면 식상은 어떻다?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라고 해서 설기가 과다하다, 설기가 태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해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뺏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님이 여력이 있으면 좋은데 부모님도
너무 이제 어렵게 사시는데 자식이 부모님의 등골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설기태가 설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토는 어머니고요. 식상은 자식이 되겠죠. 기토일간 어머니가 약한데 식상이 왕하다라고 하면 약한 어머니의 등골을 식상이 뺏어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어머니의 등골을 빼먹는 이 식상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바로 인성이죠. 쉽게 말하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오게 되면 유금 입장에서 얘는 기토는 엄마고 예를 들어서 병화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니 할머니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할머니는 나의 엄마를 이렇게 생주해주고 생겨주고 그다음에 식상을 이렇게 억제시켜 주죠.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는 내가 되는 것이고 식상은 자식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예를 들면 친정 엄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식 키우기 너무 어려운데 친정 엄마가 오게 되면은 너는 좀 쉬거라. 내가 밥도 해주고 해서 내 딸 밥도 해주고 그다음에 내 손자 손녀들 이렇게 또 친정 엄마가 와서 봐주고 하면 그때 좀 한숨을 쉬면서 조금은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관 폐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무슨 폐인이라고 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주는 것이 비경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곱절은 더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기축일주죠. 물론 이제 화가 없을 때는 비경겁제가 있어도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유금이 월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가 일지에 있어서 유축 회금합니다. 원래는 삼합이라고 해서 사유축 삼합을 말하죠. 이렇게 되면 완전한 삼합을 이루어서 특히나 이 사유축 삼합을 할 때 유월의 사유축 삼합이 가장 강하겠죠. 그래서 유월에 사자는 아직 안 보이지만 축토를 보게 되면 사자는 없어졌지만은 유축 반합이라고 해요. 유축 반합이죠. 완전한 삼합은 아니죠. 반합 회국이라고 해서 금의 기운이 왕해진다. 그래서 인성을 얻으면 금을 억제해 주지만은 비경겁제를 얻으면 오히려 나도 통근할 수 있지만은 금을 다시 왕하게 만드는 그런 일신이익이 아니라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인성을 얻는 것을 그래서 좋게 보는 것이고요. 월간의 기토 있죠. 이거는 축중 기토가 이렇게 투출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좀 도와줄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비경겁제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고요.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예를 들어서 설기가 왕한데 관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자칫 극설교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할 때 관성을 많이 보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였으면 기토를 좀 적당하게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나 임수는 너무 왕수이기 때문에 너 자칫하면 사수 동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토는 임수를 보는 것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이는 관성이긴 하지만 그 지장간으로서 임중 뭐가 있다?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시에서 화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저 임중 병화라도 꺼내서 조후 따뜻하게 조후하고 기토를 생주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건데 일단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갑자시가 있죠. 갑자시가 되면은 물론 유축 회금도 하지만은 요거 자축 합토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한데 자축 합토가 되면은 토의 기운은 조금 보강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축이 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축토는 습토, 자수도 있잖아요. 이 임수 자체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가 더 많아지게 되면 토를 갖다가 오히려 허토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중에 있는 간목에 투출되게 되면은 이 간목은 물론 기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도 병이 되는 것이지만 또 어차피 관이 많아지게 되면 토를 갖다 극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주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후가 되지 않는다. 목이 많다고 조후가 되는 건 아니고요. 6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고 자축 이렇게 어차피 습토의 수가
있기 때문에 한습하죠. 한습. 조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조후의 목적을 따라서 목화운으로 가서 뭐가 돼야 된다? 따뜻한 온기를 받아들여야지만 기토가 어떻게 된다? 기토가 온토가 돼서 적절하게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병화, 여기 시지에 있는 인에 뿌리를 뒀고요. 연지에 있는 인에도 뿌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병화가 결코 약한 병화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화운보다는 오히려 수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화운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임수가 유축 회금에서 임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근데 하지만 병화가 인목 두 개의 뿌리를 둬서 병화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순리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묘시는 병인시에 비하면 국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비슷하긴 한다 하더라도 병인과 정묘의 차이는 천양지차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얻는 것을 저는 더욱 좋게 볼 것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유축해금이 됐다 어찌됐건 기토가 진에 또 뿌리를 뒀죠.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는 것이다. 신왕. 이거는 6월에 기토가 약한데 신강사주가 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수로서 토를 갖다가 윤토하면서 6월에 한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우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또 화운 가게 되면 또 토가 너무 왕해지는 단점이 있게 되겠고요. 수운으로 가게 되면 조우가 좀 부족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무진시는 뭐다? 이래도 좋게 보기가 좀 어렵고 저래도 좀 좋게 보기는 어렵다. 단 좋은 점은 뭐냐? 일간이 약하지 않다. 신강해져 있기 때문에 화운 간다 하더라도 유금, 축토, 진토, 축토가 다 습토죠. 임수 있기 때문에 화운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수운 가게 되면 오히려 너무 한습해지는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무진시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화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좋게 볼 것이고요. 기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에 축토, 그 다음에 사화까지 보게 되면 완전한 삼합을 구전하게 되죠. 사유, 축, 금, 국을 완벽하게 짜게 되니 금이 왕해지는데, 토도 뭐 기토 3개가 있고 여기 축토, 사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토도 뭐 약한 것은 아니다. 자, 조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사중에 있는 병화로 조후하면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가 이렇게 잡난하게 많아지는 것은 결코 뭐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시 이렇게 보게 되면 유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 거의 상관격으로 봐도 돼요. 상관격. 원래는 식신격인데 유축해금하고 경금 투출하게 하면 이거는 토금, 진상관 격으로 봐도 되고요.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상관 뭐다 폐인하는 그런 국세로 가야 되는데, 인중병화도 있지만 오중정화가 있죠. 물론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오화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화를 용신으로 쓸 때는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수운으로 갈 때는 수운 때는 좀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경금이 투출돼서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뭐 화운 같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한 그런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임신시, 계유시는 이거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네, 목화운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6월에 신금까지 갔죠. 유축해금이 임수 2개 있으면 이거 10중팔구라고 하죠. 100%라고는 말하기가 그렇고, 사수동류가 된다.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왕수인 임수에 의해서 기토가 쓸려 내려가는 것이고, 어떤 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기토탁임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기토 입장에서 임수가 탁해지는 것이 뭐 그렇게 관건입니까? 이 임수에 의해서 일간이 쓸려 내려가 가지고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수동류냐 또는 기토탁임이냐는 이거는 같은 입장이죠. 기토가 임수를 보고 임수가 기토를 보는 입장인데, 사수동류는 일간이 기토일 때 보는 거고, 기토탁임은 임수일간이거나 아니면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기토가 있게 되면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문제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쓸 때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탁임 되면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봐서 수보양강해야 되는데 기토가 있으면 이 또한 기토탁임으로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간목일간, 을목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 등등이 임수를 봤는데 기토를 봤다? 이건 기토탁임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